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금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그래서 0.25포인트를 인상을 시켰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저금리 시대가 마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0.25포인트가 오른 0.75포인트, 아직까지도 최저금리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최저금리 시대는 마감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국은행이든 국토교통부든 정부든 여당이든 자, 항상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의 과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경고의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자,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미리 줬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그에 또 반응을 했고 또 일부 금리 인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오늘 발언한 내용 중에서 저는 이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자, 금리가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수준으로 낮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낮은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최저금리 시대가 아직 마감이 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인상을 뭐 하겠다라는 시그널도 보여주긴 했지만, 자, 금리를 또 이제 올린다라는 것 자체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자, 녹록치만은 않은 지금 현재의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어느 정도 예고됐던 부분이 오늘 실행이 됐는데, 자, 뉴스 조금 일부를 보게 되면 자,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 자, 이자 부담 커지는 영끌족들 어쩌나 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또는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지금 이자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또 이제 선반영을 한 이 시중은행 자, 금리를 좀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가계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가계에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언제부터 가질까? 자, 물론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 부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느 한계점까지는 사람들이 버틴다라는 얘기예요. 자, 금리가 뭐 한 차례, 두 차례 오른다고 해서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 이것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주열 총재가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는 뭐 요즘 정부 형태가 그렇죠. 발언 자체가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집값이 좀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뭔가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자,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자, 시그널을 지금 인상을 계속 할 테니까 너희들 집 사는 거 고민 많이 해야 돼. 지금 집 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 자, 이런 지금 뉘앙스로 지금 좀 발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인상 시그널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집값 안정에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일부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주목한 내용은 금리가 아직 그 절대적인 수준으로 낮다.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실제 금리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자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목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저축하는 느낌만 가질 뿐이지 사실적으로는 그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에는 뭐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투자 자산 쪽으로 이 몰리게 된 배경. 자, 지금 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의 문제가 이 금리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가 뭐 일정 부분 뭐 한계점까지는 저는 버틴다라고 사람들이 봐요. 어느 정도. 자, 물론 정말 무리하신 분들이 있겠죠. 진짜 무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터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한 차례, 두 차례 정도까지는 자,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뉴스들이 이렇게 좀 겁을 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폭풍이니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집값 상승세. 자, 지금 폭발장인데 폭발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소방수가 될 수 있다. 라는 등등의 기사가 갑자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지금 뭐 집값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집을 살려고 했는데 좀 미뤄야겠다. 생각을, 방향성을 잡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를 좀 넘어서는 수준에까지는, 자, 그 수준까지는 사람들이 버틸 것이다. 예, 그리고 또 그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 시점이 언제일까? 자, 그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자, 실질금리라는 거는, 자, 그 3년채 국고채 있죠. 예, 한국 국채 3년짜리 그 금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것을 빼주게 되면 이제 그 실질금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국고채, 3년 국고채가 지금 한 1.4% 정도 돼요. 1.4포인트.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2.6% 정도 되니까요. 자, 이것을 서로 빼주게 되면은 지금 실질금리는 쫙 한 1.2, 그러니까 1.2포인트죠. 예, 1.2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2%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해야 금리가 좀 이상 올라가야 좀 이게 시장에 뭔가 반응성이 좀 보일 거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자,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시장에 물건이 쏟아진다거나 또 가격이 지금 당장 하락한다거나 자,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지금 올해 집값 많이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가 오히려 상승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정말 특수한 지역들 있잖아요. 뭐 마용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4구. 자, 그 중에서도 정말 고가주택들 있잖아요. 대부분 고가주택 많고요. 자, 그 주택 중에서도 일단 그 뭐 1가구 1주택자 기준보다는 다주택자들이 있을 거예요. 고가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동산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지금 뭐 송파구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에는 서초구가 괜찮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초구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뭐 재건축, 뭐 이슈가 있는 일단 송파구, 광진구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올 하반기까지는 저는 올해 상승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 저는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말이 많이 틀려집니다. 말이 많이 틀려져요. 이 강남권의 고가주택,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부담이 굉장히 위험스러울 정도로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올 하반기도 상승을 할 건데, 일단 그 내년 강남 상구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이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자, 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보유세 영향을 받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내년에 그 올해 말까지는 좀 상승을 하다가 내년 한 3월 달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왜 6월 전에는 잔금을 치고 팔지 말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 물건들이 한 3월 전후로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격 정체 현상이라든가 가격 눌림이라든가 일부 물건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리, 기준금리 단 한 차례 올렸다고 해서 자, 지금 그 8월 달이죠. 8월 말인데 뭐 9월 달, 10월 달에 물건이 막 확 풀어지냐, 뭐 갑자기 폭락하냐, 하락하냐, 뭐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하락론이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전혀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좀 미미하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 영향은 미미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고 투자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국토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기준금리가 1% 상승할 때마다 수도권 집값 연간 0.7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도
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또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장관 그 홍남기 부총리 있죠. 자, 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 조정될 수 있다.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 노영욱 장관도 통화정책 추진되면 집값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처럼 금리 인상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이제 마지막, 자, 구원토수로 이제 떠오르는, 자, 모양새로 지금 이 언론이라든가 또는 이 하락론을 좀 외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상이 곧바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준다라는 분명한 연구 결과는 있지만, 자, 연구일 뿐입니다. 현실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세상이 뭐 그 시뮬레이션대로만 돌아간다 그러면 뭐 고민이 있겠습니까?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다른 거시적인 요인들도 따질 것도 많고요. 복합적인 작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금리 인상 한 차례 두 차례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거다, 폭락할 것이다. 자, 이건 정말 좀 장담하기 어려운 내용들, 자,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고요. 자, 오히려 자, 금리 인상은 경제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물가 상승에 기인한 실물 자산 가치 증대가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다. 자, 이렇게 그냥 편향적인 사고만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지는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 집값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왜?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자, 이 금리가 너무 낮다. 실질 금리가. 자, 금리가 너무 낮은데 지금 내 자산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것 자체가 그냥 느낌만 저축하는 것 뿐이지 오히려 저축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근데 이제 무리해서 진짜 투자하신 분들은, 자,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진짜 망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금리가 한 차례 두 차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물론 이자가 좀 늘어나니까 영향은 있겠죠. 근데 버틸 거는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금리 인상 하나로만 집값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 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자, 이 부분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거 집값도 좀 잡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뭐 임대차 3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지금 전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자, 지금 정부에서 이 전월세 임대차 시장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얽혀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자, 금리 하나 지금 인상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하겠다. 자,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 키를 잘못 잡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방향성을 토대로 해서 지금 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고 의견이고요. 또 이제 제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좀 첨언을 하면, 금리 인상 시그널 지속적으로 해야 집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정말 딜레마를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딜레마를 안 가질 수가 없죠. 금리 인상 계속 뭐 시키겠다고 막 떠들어대면 이거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돌려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지금 이 정부의 그 하나의 형태처럼 보이거든요. 또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자, 기준금리, 실질금리 지금 마이너스 지금 1.2% 정도 되는데요. 자, 1.2% 이상, 마이너스 실질금리 1.2% 이상 넘어가는 수준, 그때까지는 일단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버틸 거고, 그때부터 뭔가 이 시장에서 정말 문제가 나와도 그때부터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도 이제 가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주열 총재가
금리가 너무 낮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두 차례 올려가지고는 긴축이 아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한 내용. 자, 그와 관련해서 좀 제가 뭐 이런저런 뭐 좀 사설을 좀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